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여러분 및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여러분. 저는 와이브로스 푸드 INC 인사부 신정현 본부장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여러분 및 지원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간략하게 발표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사 소개, 그 다음에 카치아 브랜드 소개, 카치아 현역,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상이죠. 카치아 어워드, 그리고 저희 브랜드의 강점, 그다음에 업무 설명, 그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동안에 질문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메모하셔서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본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사의 법인명은 와이브로스 푸드 INC입니다. 이 법인 산하에 여러 가지 F&B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돈가스 전문점인 카츠야, 그리고 한국 피자 브랜드인 피자마루,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한국 고깃집 브랜드인 새마을식당, 그리고 커피 전문점인 백다방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저희가 카치아 브랜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위에 소개시켜준 브랜드로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전문점인 카치아는 2016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만들어진 에이시안 퓨전 푸드 외식 브랜드로서 대표 메뉴로는 돈가스와 우동이 있습니다. 저희 카치아의 미션은 손님들에게 저희 음식을 통해 맛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카치아는 음식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데요. 손님에게 나가는 음식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고를 미리 쌓아두지 않고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 전에 미리 조리를 해두지 않고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조리에 들어가서 품질과 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치아 히스토리와 지점 근처의 토론토 및 밴쿠버 지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이크님께서 전반적으로 토론토의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지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치아는 GTA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레이트 토론토 에어리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죠. 이제 앞서 제이크님께서 이제 토론토는 서울 지역, 그다음에 밴쿠버는 부산 지역이라고 아주 비유 좋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 부분에 있고요. 이제 GTA 지역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점으로서는 저희 노스욕 지점입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 오픈한 매장이고 위치는 노스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노스욕이라고 하면 토론토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핀치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한식당이랑 한국마트 등 한국 관련 인프라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운타운 지점인데요. 다운타운 지점은 2017년 여름에 오픈했고요. 이제 던다스 스퀘어 및 이튼 센터 반경에서 500m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던다스 스퀘어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표방한 토론토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제 한국의 강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번화한 지역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미시사가 지점이 있겠습니다. 미시사가 도시는 토론토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데요. 이제 미시사가가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이제 토론토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제 미시사가에 있는데 토론토 공항이라고 하죠. 이제 인천공항도 똑같이 이제 서울공항이라고 불리기도 하니까 이제 김포공항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국제공항으로서 불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인천이랑 되게 비슷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큰 기업들의 본사나 이제 공장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스카보로 지점입니다. 스카보로 지점은 2018년 11월에 오픈했고요. 스카보로 지역은 이제 한국의 이제 성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서울 기준으로 성남도 이제 동남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스카보로 지역도 이제 토론토 도심 지역으로 보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교통도 되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센테니얼 컬리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매우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스카보로 지역에서 제일 큰 몰인 스카보로 타운 센터와도 매우 밀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학생들도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제 저희 다섯 번째로는 이제 밴쿠버 1호점이죠. 이제 코키틀람점입니다. 이제 밴쿠버가 이제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부산이랑 비슷한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밴쿠버 지역의 코키틀람 지역은 이제 놀수욕 지역이랑 비슷하게 이제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이제 코키틀람 지점은 2019년 8월에 오픈했고요. 근처에 이제 SFU 대학교가 인근에 있고 매장 바로 앞에 이제 버킷틀람 스테이션이라고 지하철역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아주 교통도 편리하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드린 거랑 비슷하게 노스욕 지역과 비슷하게 이제 한인타운이 있어서 한인 인프라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지역은 이제 마컴 지점인데요. 마컴 지점은 2020년 6월에 오픈을 했고요. 이제 GTA 내에 이제 차이나타운 같은 곳입니다. 이제 되게 부유한 중국인들이랑 이제 에이시안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근처에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세네카 컬리지 마컴 캠퍼스도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저희 이제 욕대일 지점입니다. 네, 욕대일 지점은 마컴 지점이랑 비슷하게 2020년 6월에 오픈했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은 이제 교통이 매우 좋고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욕대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는데 욕대일 쇼핑센터가 토론토에서 가장 큰 캐나다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큰 쇼핑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 많은 이제 지원자분들도 많이 이 지점을 선호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이제 범밀 지역입니다. 범밀 지역은 이제 살짝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지역의 특징은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인 이제 원더랜드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에버랜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지역이 이제 한국의 판교처럼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큰 프로젝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의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의 젊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신도시라서 많이 살고 계세요. 이제 아홉 번째로는 이제 랍슨 지역입니다. 이제 BC주의 두 번째, 이제 밴쿠버 지역의 두 번째 지점인데요. 밴쿠버 다운타운 점입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요. 오픈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2021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비유하면 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같은 느낌인데 이제 많은 은행 건물들이랑 금융 관련 회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및 일본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다운타운 쪽이. 이제 열 번째로는 온타리오 런던입니다. 런던 지역이라고 하시면 영국 수도인 런던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텐데요. 저희 이제 캐나다가 영국의 옛날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기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런던을 표방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템즈강이 있고 이름이 다 지역명인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곳이랑은 다르게 이제 온타리오 런던입니다. 온타리오 런던 지역은 4개월 정도밖에 오픈한 지 안 돼서 2021년 9월에 첫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 런던은 캐나다 명문대학교인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내에서 교육열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때문에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점은 셰퍼드 지점입니다. 셰퍼드 지점은 2021년 11월에 오픈한 매장으로 가장 최근에 오픈한 매장이죠. 가장 최근에 오픈한 매장이고 위치는 영의 셰퍼드 지역인데 이제 이 지역은 토론토 1호선이랑 4호선의 환승역이라서 이제 한국의 이제 약간 사당역이랑 되게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교통이 매우 편하고 근처에 이제 셰퍼드 센터 등 이제 큰 쇼핑몰이 근처에 있고 이제 노스역 지점이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한인 인프라가 조성이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뭐 한식당이라든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식당이라든지 이제 한인마트 등 그리고 이제 뭐 한인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게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내에서 받은 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은 2017년에 받은 옐프에서 받은 상인데요. 이제 옐프라 그러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 이제 미슐랭 가이드죠. 근데 이제 북미에서 시작된 거는 옐프 레스토랑 리뷰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미슐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포멀 다이닝 레스토랑의 리뷰를 많이 하는 업체이고 회사이고 옐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캐주얼한 회사들이 캐주얼한 레스토랑들이 를 많이 리뷰하는 회사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캐나다 내에서 65등을 차지해 가지고 많이 기사화도 되고 그다음 매스컴에서 인터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회사가 커지고 이제 2호점을 차리는데 가장 큰 신호탄이 된 상이죠. 저희가 이 상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도 다른 지역에서 먹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지점을 늘리기 시작한 저희의 이제 신호탄이 된 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CBM 프레스에서 받은 상인데요. 2018년에 받은 상인데 이제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상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1위를 선정을 받아서 이 상을 받게 됐죠. 되게 뜻깊은 상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옐프에서 선정한 캐나다 내 100번째 안에 드는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 상을 유지해서 받은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치아 브랜드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카치아 브랜드는 밝고 젊고 활기찬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분들도 다 20대에서 40대 직원들이시고 이제 40대 초반 사장님도 40대 초반 사장님이시고 저도 이제 20대에서 40대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주 고객층도 20대에서 40대로 고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젊은 회사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행과 계절을 타지 않는 넓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돈가스를 저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식 돈가스에서부터 일식 돈가스 그리고 여러 가지 퓨전 소스들이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까르보나라 돈가스, 까르보나라 소스 돈가스도 저희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가스는 이제 계절을 잘 타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을 러닝할 수 있는 되게 강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이제 다문화 국가라서 이제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특정 음식을 안 먹는 손님들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슬림 분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어, 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고기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피쉬라든지 뭐 다른 씨푸드라든지 다른 이제 튀김류들이 있어서 뭐 새우튀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장 위치가 되게 전략적으로 있어요. 되게 핵심 위치에 다 확보하고 있는데 토론토 및 밴쿠버 핵심 지역에 총 11개 이상 지점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 브랜드를 많이 알릴 수 있죠.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 마케팅입니다. 이제 구글이나 옐프, 인스타그램 등 이제 SNS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이제 업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로는 이제 BOH 디파트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주방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직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이제 헤드 셰프 있고 수셰프 있고 셰프 있고 이제 파트타임 셰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타임 셰프 어시스턴트 이제 자재 프랩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세한 업무 관리는 이제 면접 때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다 보면 이제 조리 업무가 주가 되고요. 이제 주방 식자재 준비, 그 다음에 주방 식자재 관리, 그 다음에 육류 손질을 하시게 되고요. 근데 이제 헤드 셰프라고 하면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게 되는데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 인사 관리라든지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자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메뉴 개발이랑 이제 기존 메뉴 개선을 많이 주 업무로 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신메뉴 개발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즈널 메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에는 이제 냉모밀 같은 거, 시원한 냉모밀 같은 것도 시즈널 메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호박을 이용해가지고 단호박 돈가스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겨울 한정 메뉴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스노우 치즈 돈가스나 뭐 이런 거를 시즈널 메뉴, 스페셜 메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메뉴의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손님들의 이제 후기들을 듣고 이제 이 메뉴는 어땠다, 저 메뉴는 어땠다 이래서 이제 기존 메뉴를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헤드 셰프나 이제 수 셰프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맡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버처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정육 파트 담당 직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정육 파트가 이제 인기 직업군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는 버처 직업군이라 그러면 되게 높은 기술직 직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NOC 직업 코드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버처 쪽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뭐 영주권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비자 받는 데서 훨씬 수월하고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많이 원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제 저희 이제 돈가스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이제 치킨가스나 돈가스를 위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이제 텐더라이징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제 염지라고 합니다. 이제 연육 작용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실버스킨이라 그래서 이제 막이 있어요. 근막. 한국말로 하면 근막인데 그 되게 질겨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제거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트리밍 끝나고 나면 이제 포셔닝이라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무게로 이제 나누는 작업들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형이라 그래서 이제 고기 이제 이쁘게 모양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패킹 작업을 해서 각 지점에 납품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작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자재 관리나 이제 육류 주문을 직접 해주셔가지고 이제 재고 관리도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커라 그러는데 이제
빵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요. 이제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 내에서는 빵가루를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주신 분을 직접 저희가 고용을 해서 빵을 식대로 식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빵을 만들어서 어, 겉에 부분 딱딱한 부분을 버리고 속 안에 흰 부분만 이제 갈아가지고 직접 빵가루를 만들어 습식 빵가루라 그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습식 빵가루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어,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커 분들의 주 업무는 이제 반죽하시고 성형하시고 발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워 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상온에 굳혀 가지고 안에 있는 빵가루 만드는데 많은 일을 할애하고 계시고요. 이제 일률적인 식빵 제조를 위해서 이제 빵의 온도랑 습도 관리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빵을 분쇄해 가지고 이제 빵가루 만드는데 업무도 보시고 그다음에 포장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빵가루를 만들기 위한 이제 밀가루나 아니면 이스트나 이스트가 효모죠. 효모나 뭐 이런 설탕이나 그런 자재들을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피자 도우 제조 업무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후식 같은 거 후식을 위해서 저희가 빵을 제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식 빵에 대해서 이제 제조하는 업무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FOH인데 이제 쉽게 생각해 말씀드리면 이제 홀 쪽 고객 관리랑 이제 운영 및 서빙 업무 보시는 쪽을 FOH라고 캐나다 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 관리, 고객 응대, 그 다음에 운영 관리 및 서빙 업무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케어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관리랑 스케줄 조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별 CBM이라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보이스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제 고객의 소리죠. 고객의 소리 이제 리뷰나 이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손님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런 걸 이제 CBM 관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 그런 업무도 보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별, 월별, 연간 수익 및 이제 비용에 대한 상세 보고서 작성도 하게 됩니다. 이제 FOH 측에서. 근데 이제 직책마다 업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큰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를 보시게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 이제 본사팀 직원들입니다. 이제 인사팀 같은 경우 휴먼 리소스 인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관리, 이제 고가 평가하고 이제 승진, 해고, 이제 인사 발령에 대한 업무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측정 관련 업무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사내복지 업무 일반적인 사원들의 이제 연가나 병가 이분이 1년에 병가를 몇 개 썼는지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직원 경조사 챙기는 거, 생일 같은 거 챙기시는 업무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업무도 있습니다. 이제 사내 안전관리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안전관리 교육, 소방 교육, 지진 대피 교육 등이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업무해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일반 사원 아까 이제 FOH나 이제 BOH나 FOH 사원들 중에 이제 필수로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이제 푸드 핸들링이나 스마트 서버가 있는데 푸드 핸들링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보건소에서 받는 보건증 같은 거예요. 이제 위생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이제 식중독에 덜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을 따더라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년마다 그거를 이제 재갱신해야 되고 이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 관리를 인사팀에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 술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맥주나
가벼운 술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술을 서빙을 하려면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 온타리오 내에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도 똑같이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 그다음에 자격증이 익스파일 되면 언제 익스텐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회계팀이 있습니다. 회계팀에서는 이제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부 정리, 이제 각 지점별 관리비, 그다음에 이제 각 지점별 임차료, 그다음에 거래처 청구서 관리 업무 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별 수익 정산 기록, 이제 저희 이제 포스나 이제 각 벤더별 배달 업체가 있어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버이츠가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 업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각 벤더별로 수익 월별 뭐 연별 정산 기록 같은 거 다 이제 관리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OH 쪽에서 보내주신 그 월간 연간 수익 비용 보고서를 정리해서 이제 사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제 윗선에 이제 보고 드리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마케팅 팀인데요. 이제 마케팅 팀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팀인데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광고 기획, 그 다음에 본사 SNS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짧은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포스팅 같은 거 하는 거를 기획해 주시고, 이제 디자인 팀에서는 그걸 제작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팀이랑 디자인 팀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달 음식 관련해서 이제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이나 교육 같은 것도 온라인 마케팅 팀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이제 뭐 5번 먹으면 한 번이 공짜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프로모션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직원 교육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뭐 자주 오는 손님에 대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줄 것인지, 아니면 리뷰를 하신 손님한테는 뭐 어떤 서비스를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획하시는 업무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 기획이랑 제작도 직접 하시게 되고요. 영상도 이제 찍으시게 되시고, 이제 영상 편집이나 그런 부분도 하시게 되고, 그다음 이제 웹사이트나 SNS, 이제 SNS로도 또 커스터머 서비스 관리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컴플레인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본사 웹사이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에 대해서 답변도 달아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케이스를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그 새로 온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시키는 작업도 하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온라인 마케팅 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 광고 제작 및 그다음에 사진 촬영, 그다음에 광고 제작 업무랑 일러스트 뭐, 뭐 포토샵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일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점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새로운 지점을 만들게 되면 이제 실내 인테리어 컨셉이랑 이제 평면도랑 3D 작업 같은 경우도 하시게 됩니다. 이제 평면도나 이제 입체도 같은 경우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지점에 이제 그 동선이나 뭐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잡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자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쪽 벽면은 뭐 나무로 한다, 뭐 이쪽 벽면은 뭐 파벽도로 한다, 뭐 바닥은 타일로 하고 뭐 이런 그런 인테리어 작업
관련도 디자인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제작이랑 사진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포스팅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캐나다 취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아까 앞서 SOS 그 제이크님이 말씀에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캐나다 취업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준비 과정을 많이 하면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돼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 내면에 있던 그 포텐셜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100이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은 자기 생활에 안주하게 되니까 그런 포텐셜들을 끌어내기는 경향이 쉽지가 않은데, 해외 취업을 해서 도전하게 되면은 그런 포텐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성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직무 경험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제 직무 경험을 하게 되면 한국에는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수직적으로 회사들이 수직적인 관계들이 많아요. 이제 상사나 자기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자기도 이제 뭐 그렇죠, 라떼나 꼰대라 그러죠. 근데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한국보다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캐나다 취업의 장점일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토론토도 그렇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진짜 인종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저희 좀 에이시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원래 태어난 어, 인디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게 여기서 원래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이 오세요. 남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문화도 되게 다양하고 되게 종교도 엄청 다양해서 이런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한국에서는 진짜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영어 실력이죠. 실제로 아무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글로써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쓰고 한 경험은 많이 없을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영어가 이제 자신감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영어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스킬들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업무 시에 이제 영어를 통해서 이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 서버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들이나 직접 손님들이랑 부닥치는 직업군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자기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하면 이제 자연 경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쉬는 날 여행하실 때 엄청 큰 메리트가 있죠. 이제 근교에 뭐 예를 들면 나이아가라나 아니면은 뭐 미국도 멀지 않아서 되게 가깝거든요. 뭐 뉴욕이나 뭐 디트로이트나 뭐 그런 지역도 잘 여행을 가서 휴일을 알차게 더 보낼 수 있는, 왜냐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해외 취업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서서 이제 그 SOS 제이크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 정말 내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다음에 앞서 맨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질문 있으시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이랑 오늘 지원해 주시는 지원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비 취업자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